빅테크 실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2%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이 혼조세는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거의 1%대 낙폭을 이어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주요 헤드라인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2분기 GDP는 직전 분기 대비 2.8%가량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22만 건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강한 고용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전히 그래도 고용이 좀 강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곧 다시 해리스에 대한 공개 선언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의 부인인 미셸 역시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머니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머니맵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상을 크게 웃돈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를 재료로 오후 장 초반까지는 위험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우세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주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반전하자 시장 분위기는 위험 회피 성향으로 조금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주요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주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 하나씩 보시죠. 오바마의 생각이 가장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두 가지 헤드라인이 정말 상충되는 이슈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읽어볼게요. 오바마 doesn't believe Kamala Harris can beat Trump. 오바마는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녀를 완전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보도고요. 두 번째는 오바마 plans to endorse Harris. 오바마는 해리스를 곧 지지 표명할 계획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바마뿐 아니라 현재 시장 여론 자체가 당장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확실하게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9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기조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리스에 관련된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까지 표로 함께 보여드렸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미국 시장에서 또 한국 시장에서 관련주와 관련 정책은 뭐가 있는지 함께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2분기 GDP 속초치는 발표가 되었는데요. 2.8%가량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1.4%에서 크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전망치인 2.0%도 대폭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내수의 기조 모멘텀을 잘 보여주는 잣대죠. 민간 구매자에 대한 지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GDP 발표 이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일날 매파적이었던 전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 경제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껏 커졌었는데 GDP가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M7 종목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 실적 불안에 향후 금리 인하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7 종목들은 하락하는 기조 보였는데요.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서면 결국은 중소형 기업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뻗지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M7 기업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빠졌는데요. 엔비디아도 1.72%, 애플은 0.48%, 마이크로소프트는 2.45%, 알파벳도 3.1%, 아마존 역시 흘러내렸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실적 불안에 매물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 오픈 AI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구글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글도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전격 발표하고서 구글에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던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 서비스인 서치 GPT의 시험 버전을 테스트하기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치 GPT는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검색 엔진으로서 챗 GPT와 함께 통합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과연 저 역시도 어떤 식으로 정말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검색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지까지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풍부한 이미지와 시각 효과까지 더 붙여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험으로 사용해볼 수 있는 사람들의 대기 명단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과연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검색 엔진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지만 상처뿐이었던 반등이었습니다. 마감 역시 하락 마감했고요.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말 골이 깊은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중요한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런스는 최근 엔비디아의 부진은 AI 투자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대규모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 빅테크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인공지능 열풍 대비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가 축소가 될 것이고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역시 이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이죠. JP모건은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개인들의 포지션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MO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은 AI 수익성에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며 이 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AI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시장에서 낙관론과 부정론 중에서 어떤 의견을 택해야 될지는 잠시 뒤에 함께 정확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본다라면 전일 포드에 대한 실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 우려에 무려 간밤 역시 18%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양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포드뿐만 아니라 포드에 대한 실적 우려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포드의 주가에 대해서는 경쟁사에 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전일날 12% 넘게 하락했던 테슬라는 4% 강세를 보이면서 굳건한 모습을 나홀로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일날 말했던 내용인데요. 시장에서 우려감을 비추기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폴 크루그먼이 트럼프 발언을 해도 불구하고 대선 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따라서 전일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GDP가 잘 나오면서 이제는 7월 말에 있을 금리 인하에서 첫 번째 금리가 인하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하게 잡혀지고 수그러든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빨라야 9월부터 금리 인하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페드워치상에서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과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